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할까요? 어제 구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구사가 뭐였죠? 유교, 아니지? 누가 공자가 얘기한 거잖아. 공자, 군인이 9가지 군자가 9가지 생각이 있다. 보는 거가. 군자가 생각해야 될 9가지라고 해야죠. 네. 시사명. 네. 청사, 아닌데, 맞나? 청사총? 청사총. 색사온. 모양이 옷이 뭐지? 모사공. 맞나? 언사충. 사사경. 의사문. 분이었나? 분하면 분사였나? 분사난? 견득 시세인가? 견득사의? 견득사의. 아, 잘했어요. 저마저 하면서도 그래서 잘했어요. 역시 가르칠만 해요. 네. 네. 이게 구사였어요. 그 풀이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보는 것은 밝은 걸 보고, 볼 때에는 이렇게 해주면 더 낫겠죠? 볼 때는 보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볼 때에는 이렇게. 네. 볼 때는 밝은 것을 보고, 들 때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들을 때는 총명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귀 밝을 총이니까. 네.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밝게 들을 것을. 그러면 밝은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어떤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밝은 소리. 밝은 소리. 예. 즉 긍정적인 면도 들어가죠. 긍정적이고 유익하고 세상을 좋게 평하는 말만 들으라는 거죠. 나쁜 말을 닫아버려요. 그럼. 되도록이면 듣지 말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색사온. 안색은 온유하게 생각하고, 온유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수로 목적어 구조니까. 네. 예. 모사공. 행동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용모니까. 네. 용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니까요. 네.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네. 언사충. 말을 할 때는 충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사사경.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공경스럽게요? 네. 그 경이니까 이 공경이란 것은 상대인 사람에게만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행위를 공경스럽게 한다 그래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의사문. 의구심이 들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고. 분사난. 화를 내기 전에 그 화를 냈을 경우 어려울 일이 닥칠 것을 생각하라. 견득사의.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라. 네, 잘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언사충 말을 할 때는 충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기왕이면 충성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라가. 충성스럽게. 네, 왜냐하면 충실과 충성의 차이점은 충실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한자로 쓰고요. 가득할 충자에 열매실자에 충실이 있고, 네. 충성 충자에 열매실자 충실이 있어요. 네. 방금 후자에 충성 충자 열매실자가 되겠는데, 즉 실체가
가득한 것을 충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는 충성스럽게 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 충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운데 중자 마음 힘이었죠. 이게 충이었잖아요. 즉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을 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마음 가운데 이걸 바꾸면 중심이죠. 네. 중심. 예, 그다음 성은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예요. 말씀 언어의 이룰 성. 자기가 한 말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이에요. 말을 이루어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자문이라는 책 아시죠? 네. 천자문은 주나라 때 옛날 요 주나라가 때 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주흥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주나라 때가 아니고 이 사람은 원래 양나라 때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주흥사라고 하는 이름이 됐다 보니까 주나라 때 흥사벼슬을 했다라고 이론이 제기한 사람도 있는데요. 양나라 때 사람이 맞아요. 어찌됐든 이 양나라 무제 때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천자문이에요. 근데 이 천자문을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이잖아요. 네.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이라 천자문인데 그걸 다른 말로는 백수문이라고 해요. 백수문. 백수문. 즉 백수라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네. 다같이 흰머리가 가득한 났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백수문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양나라 무제 앞에서 찍히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즉 주흥사 친구가 전쟁에 패하고 와서 그 상벌을 논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무제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사람을 두둔하지 않는데 주흥사만큼은 용감하게 나서서 전하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법, 물론 졌을 때는 엄단을 해야 되지만 이 제 친구인 이 장수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중과 부족으로 어쩌서 패했으니 그동안의 공을 인정하시어서 이번만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신하들이 안색이 딱 새노래지면서 너는 죽었다. 지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라고 다 주흥사를 염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화가 잔뜩 나서 주흥사를 딱 노려보는데도 불구하고 주흥사는 전혀 기죽지 않고 예의를 갖추되 모사공 용모는 공손하되 말은 충직하게 하거든요. 충성스럽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무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주흥사는 살려줘야 되겠는데 즉 벌은 안 줘야 되겠는데 네. 그러나 그냥 또 벌을 안 주면은 다른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신하들이 나도 말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기강이 해이될 거잖아요. 하여서 주흥사에게 어떤 벌을 줘요. 어떤 벌을 주냐면 내가 너에게 이 벌을 내릴 테니 그것을 수행한다면 너의 방금 불경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만 신하가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벌을 내립니다. 하루 시간을 줄 테니 1000개의 글자로 단 한 자도 중복되지 말고 시를 지어 바쳐라고 벌을 줘요. 하루에? 단 하루 만에. 네. 주흥사한테. 그러면서 싹 부복한 신하들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경들도 나의 제안에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속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주흥사가 재주가 글재주가 뛰어나다 한들 하루 만에 어찌 감히 한 자도 중복되지 않은 1000개의 글자로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어휴.
그죠? 네. 그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왕이 중사를 아예 어마무시한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에 내리는 네. 그런 술수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도 동의를 했고 왕도 중사에게 어째 나의 제안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중사가 이판사판이잖아요. 이래도 벌받고 저래도 벌받을 바에 한번 짓겠습니다 하고 답을 딱 하는 거야. 네. 그 순간 다른 신하들이 와 너는 이제 죽었다. 네가 무슨 수로 그걸 짓느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 가서 지금부터 내일 아침 이 시간까지 다시 지어가지고 와 하고 덜 보냈습니다. 왕 앞에 물러난 중사가 왕한테 약속을 했는데 하고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이 또 오래. 그렇죠. 그래서 하늘천이 나와. 아, 하늘부터 봤으니까. 그냥 하고 내 땅이 보여. 그래서 땅치가 나와. 네. 어. 너무 웃긴다. 그리고 또 다시 하늘 봤더니 하늘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네. 가물현이 나와. 네. 그다음 또 땅을 내려봤더니 땅이 노랗게 왔다 갔다 네. 해서 노를황이 나와. 그래서 천기현황 이렇게 시작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쭉 짓게 돼요. 네 자씩 이루어진 259절로 지어요. 그게 천자가 되죠. 네. 천지현황 우주홍황. 그래 또 하늘 또 보니까 우주야. 그래서 지부 십주를 짓게 되고 우주가 너무 넓고 거칠어서 넓으롱 거칠왕 이런 식으로 쭉 지어가요. 스토리가 돼요. 근데 마지막 아까 총 259절을 했잖아요. 네. 이걸 대꾸라 그래요. 네자가 서로 대를 이뤄요.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밤을 꼬박 지샜을 거 아니겠어요.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랑 많은 신하들이 중사 과연 시간에 맞춰서 그를 짓고 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기다리고 있어. 조정에서. 시간이 착각 지금 5분 남았어. 약속 시간. 5분 지나면은 중사는 죽어. 잠주대까지 다 설치해놨어. 죽어. 그래서 다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 나타나니까 너는 그 애는 이제 포기했는가 보다고 웅성웅성 하는데 그 순간 잠깐만요 하고 착 중사가 짜잔하고 나타나. 그래서 속으로 무제는 하고 안도숨을 내쉬었어. 무디는 왜냐면, 믿었구나.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중사를 믿었어. 그리고 네. 그의 실력을 믿었고 너무 아까워.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든 신하들이 공감하는 벌을 내렸던 것은 너를 믿었기 때문이야라는 무언의 약속이란 말이야. 네. 다른 사람은 다 못 지은다 해도 왕만큼 믿었어. 지을 것이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딱 되기 직전에 냉 정치기 전에 전화하고 나타나는 거야. 지었느냐? 예, 지었습니다. 읊어봐라. 쫙 읊어요. 이게 천자문이야. 그런데 네. 우선 그 글에 감동을 받은 왕이 정신 차리고 다시 중서를 보니까 어제는 머리가 검정머리였는데 오늘 머리가 하얗게 된 된 거야.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밤새 고민하다 보니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어머. 해서 이걸 백수문이라고 한다. 어머. 어머. 하룻밤 만에 하룻밤 만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한나 씨는 지금 정확히 정시로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야. 제대로 공부했다면 머리가 하얗게 저 나타났어야 며칠 전에 염색했어요. 월요일날. 우스갯소리고. 이제 백수면은 알겠죠. 네. 이같이 이제 딱 천잠을 지어놓고 마무리입니다. 무제가 물어봐. 흥사야, 예 전하. 너가 한 개도 중복이 안 되게 천잠을 지었는데 이 글자 중에서 나에게 꼭 권유할 글자가 있다면 이렇게 내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경계 삼아야 될 글자 한 장을 추천해다오. 한 글자요? 한 글자. 성. 그렇죠. 왜? 성군. 그 성군이 아니고 그 성군은 거룩할 성자이고 이건 이 성자. 그러니까. 전하.
자고로 왕의 한마디는 천하를 움직입니다. 음.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 3, 4일은 3번 생각하시고 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시오. 오. 이 말로 마무리된 거야. 이게 스토리야. 너무 멋있다 이 말. 내가 멋있게 한 거지. 네. 주응사가 멋있는. 그지? 이 성이 멋있는 거야. 네. 성자가. 이렇게 네. 이게 학문하는 재미야.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한나씨 할 때 막 노트 한 10번 써서 20번 써서 나 그거 안 해주잖아. 그냥 이야기 들려주면서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지금.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어. 이제 1라운드고 1막이고 2막으로 넘어가. 그런데 혹시 왕인 박사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왕인 박사는 임금왕자 어지린자 쓰는 왕인 박사는 백제 때 사람이에요. 왕인 박사. 그리고 일본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어요. 네. 이온색기라 그래요. 네. 일본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왕인 박사가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왕인 박사를 기리는 아주 큰 행사를 해요. 매년. 백제인인데. 네. 네. 근데 그가 알려져 있기를 백제사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일본 역사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주목할 점은 일본에서 어떻게 그 이온색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왕인 박사가 논어 10권하고 천자문 5권을 백제에서 일본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미개한 일본인들을 교화시켰다. 그래서 교육의 신으로 받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인 박사가. 일본에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왕인 박사가 태어나서 떠났던 항구가 전라남도 영암군이에요. 영암에 가면 왕인 박사 유적지가 엄청나 크게 잘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는 많이 사람들이 알고 네.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뭐냐면 방금 왕인 박사가 일본에 뭘 전했다 그랬죠? 논어와 논하고 천자문. 천자문이에요. 네. 왜 논어는 공자님의 책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니까 BC 540년대 이야기니까 왕인 박사가 논어를 배워가지고 전달한 것은 시간적으로 맞아요. 근데 천자문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전에 어느 나라 때 사람이라 그랬죠? 무제.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였죠? 양나라였죠. 양나라 무제 때라면은 AD 540년대예요. 한참 뒤. 네. 그런데 왕인 박사는 어느 때 살았냐면 백제 근수구왕 때 사람이에요. 이때가 서기 270년대예요. 그러면 주흥사가 천자문을 지은 사람인데 주흥사가 천자문을 지을 때는 아까 양나라 무제 때니까 540년대잖아요. 그로부터 그보다도 더 180년 전에 이미 왕인 박사는 일본에 갔단 말이야. 네. 무엇을 가지고? 천자문을 가지고. 천자문. 그건 시간적으로 안 맞죠. 네. 그죠? 음. 그래서 그럼 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한 천자문 책이 뭘까? 네. 라는 것들이 많은 사학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래요?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 알게 된 게 일제자 쓰는 천자문, 청계글자로 된 천자문은 양나라 무제 때 중사가 쓴 책이 맞는데 네. 왕인 박사가 전한 천자문은 발음만 같을 뿐 앞에 일천천자 아니고 하늘천자 했다는 것이에요. 천자문. 즉 하늘이 내려준 글자로 쓰여진 문장이 있었다. 이 천자문. 다시 말해서 중사가 쓴 책은 일천천자 쓰는 천자문이었잖아요. 근데 왕인 박사 일본에 건넨 책은 이 중사의 천자문 책이 아니고 우리 민족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서, 비밀스러운 책에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럼 달라요? 다르죠. 그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러 학자들이 맞아 이건
이런 책일 거야라고 추측한 발언들은 곳곳에 논문에도 나와요. 그게 이름하여 천부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천부경. 어, 부경. 81자로 된 책인데 그것까지 알면은 너무 깊게 들어간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근데 81자인데 어떻게 천부경? 바로 81자로 쓰여진 아, 하늘에. 하늘에서 준 경이기 때문에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아, 천부경. 아, 그럼 논어랑 천부경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천잔, 천 하늘에. 아, 멋지다. 자, 네. 여기까지 했고 다시 이제 공부로 돌아와서 네. 대학의 삼강령이 뭐였었어요? 아, 제명병, 덕. 다시 정확히. 제명명덕, 음, 제친민, 제지어선이라. 지어지선. 제지, 제. 지어선, 지어지선. 제지어지선. 네. 근데 내가 삼강령으로 볼 때는 앞에 제자를 빼라 그랬었죠. 네. 그죠? 명명덕, 덕, 그다음에 친민, 지어지선.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그 삼강령이 대인 치약 학문하는 가장 큰 줄기라 그랬잖아요. 네. 명덕을 밝히고 백성과 친하게 지내고 지극한 선에 머물러야 된다는 네. 목표잖아요. 네. 그럼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방법이 8조목이에요. 오늘은 그 8조목을 이야기해 줄게요. 8가지 조목. 8조목. 네. 8종. 네. 대학의 8종목인가요? 그렇죠. 예. 대학의 8종목. 8조목. 이렇게 조자가 가지 조자예요. 네. 문목자고 이렇게 조목 한 그 어떤 조항을 말하죠. 조항 8가지의 실천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삼강령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 목표에 도달하니까요. 그러면 맨 밑에부터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1, 2, 3 밑에서도 올라가야 되겠죠. 네. 1, 2, 3, 4, 5, 6, 7, 8 이렇게. 네. 8부터. 8부터. 네. 자, 그래서 거꾸로부터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맨 처음에 물격 이후에 이 말 물격. 아, 8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1이. 네. 1이. 네, 1이 물격. 네. 물격 이후에 이렇게 디귿자는 이렇게 써요. 여기서는 네. 요 디귿자 안 써요. 이게 후. 요건 왕후라고도 하고 네. 임금후라고도 하는데 뒤후라고도 쓰여요. 네. 여기서는 특별히 대학에서는 이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물격. 물격. 물건 물자에 물격. 격식격자. 이후. 네. 물격 이후에 지지하라 그랬어요. 물격 이후에 지지하라. 지지. 2번이 지지예요. 알지자 이를지자. 2번이 지지. 지. 이를지자. 네. 또 이제 지지 이후에 의성하라. 의성. 뜨드자에다가 방금 했던 정성성자 있죠? 네. 정성성자. 그다음에 의성 이후에 심정하라. 의성 이후에 심정. 만 발자. 심정하라. 네. 그다음에 심정 이후에 네. 신수하라. 옴신자에 닦을 수자.
신수 이후에 네. 제가 하라. 가제 집가자에다가 예, 이렇게 가지날 제자예요. 가제하라. 가지. 네, 근데 밑에가 다롤자가 아니에요. 다시 보면은 하나, 보이시나요?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양쪽 열하나, 열둘 이렇게 긋고. 여기서 요거 이거 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네, 이게 가지날 제자예요. 자, 가제 이후에 네. 국치하고. 치. 네, 국치. 국치 이후에 천하평이니라. 천하평. 네, 이거 정치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정치 이야기가 책이 대학 책이 정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왜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명명덕하고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친하게 지내고 지역한 선에 가서 머무르려면 목표는 이상은 좋은데 실천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 대학책이에요. 뭐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시작해라. 일단 모든 만물에는 각각의 그 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에는 저기 이름 없는 풀이라고 하는 것도 너가 이름을 모를 뿐이지 반드시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모든 물건에 네, 격이 있다. 네. 와.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 다시 말하자면 무명초라고 하는 이름 없는 풀도 괜히 나온 게 아니고 태어날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다. 개미도 하찮게 보지 마라. 너가 개미에다 대고 소변을 보면 너는 시험할지 몰라도 그 개미는 홍수를 만나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순간의 어떤 판단에 의한 잘못된 행위가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상대방에 끼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비 효과죠. 여기서 나비가 작은 몸짓으로 날개짓을 하지만 그 날개짓 하면서 일어나는 작은 바람이 계속 파동을 불러일으켜서 지구 저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네. 어때요? 굉장하죠? 네. 만물에는 모든 만물에는 격이 있다는 거. 와, 모든 만물의 격이 있다. 이것부터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그걸 알았으면 지지 알매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야. 안다는 것은 짧은 지식으로 수학 몇 문제 풀고 철학책 좀 읽을 줄 알고 영어 좀 잘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제도권의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좋은 학교 안 나왔어도 어때요? 다 옳은 말만 하셨잖아요. 네. 그죠? 착하시고 네, 성실하시고. 법 없이도 사셨고 우리를 키워내셨단 말이야.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은 그분들의 노고였잖아요. 그래요. 그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도 그 자녀들을 서울대학교 졸업시키고 다 그랬단 말이야. 뭘로? 이 사물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착하게 자란다는 것을 아신 거야, 그분들은. 바른 인성이 원래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본성이.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단 말이야, 그 말이에요. 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자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삶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너의 뜻을 참되게 가져라. 의성? 너의 뜻이 성실히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너의 뜻을 성실하게 갖도록 하라. 성실하게 이게 참되게 갖도록 하라. 갖도록. 그게 공부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심정 마음이 바르게 되는 단계로 가라. 이 마음이 뭐냐면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예요. 일체 유심조. 예,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공부 자리예요. 이게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유자, 마음 심자, 만들 조자,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져.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고, 저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것도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고 싶은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선 높이가 없어요. 넓이도 없어. 길이도 없어. 무게도 없어. 근데 이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가 있어. 또 반대로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또 옹졸함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심학 마음 공부라 그랬어요. 예로부터. 심학. 이게 제일 어려운 공부예요. 지금 이 단계까지가, 지금 심정까지가 심학 공부예요. 먼저 사물에 만물에 격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도 마음에서부터 알아내는 것이지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알매 이른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어머니들 할머니들처럼 인생에서 배우는 터득한 것이지 선생님이 공부해 외워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것은. 그리고 나서 아 그래서 내가 무명초도 다 태어난 이유가 있고 개미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그러듯이 그렇구나.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면서 내가 헛되이 살면 되겠는가라는 깨달음, 이게 이제 소에서 의성이에요. 자기 뜻이. 아 그래서 오늘부터 나도 정말 걸을 때도 좀 바르게 걷고 비싼 옷은 안 입어서 내 인생의 품위를 내가 가짐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향기를 끼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의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의성. 네. 화양 십리, 주양 백리, 인양 천리란 말이 있어요.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 네. 술을 빚은 향기는 백리까지 가서 친구를 불러들이고 사람에서 난 좋은 향기는 천리까지 가서 유붕이 자원 방래라는 것이죠. 유붕이 자원 방래. 이렇게 연결해서 불력 열호와. 맞나? 그것은 말라코아. 그렇지. 그것은 불력 여로와는 학이 희습지면이었고 네. 유붕이 자원 방래는 불력 라코아. 그렇죠. 오케이 이제 대화가 됩니다. 아주 수준 높아졌어요. 그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8조목 중에서도 이 네 단계가 바로 심학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르게 되는 단계까지 갔으면은 되도록 계속 몸을 닦아 나가야 되잖아. 어쩌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셔서 인사 잘했다고 효도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 마음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돼야 돼. 똑같이. 그게 습이야, 습. 네. 하기 시습, 습이에요. 하기 시. 배운 것을 그때마다 익히라 그랬잖아요. 그게 반복돼. 이게 신수예요. 몸이 닦여지는 것이야. 몸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신의 공부야. 아까 전에 마음의 공부였다면,
근데 이 육신의 공부는 단순히 몸만 공부 아니고 반드시 마음이 뒤따라줘야 돼. 그래서 아까 물리교, 지지, 의성, 심정이 내적인 공부라면 여기서부터는 외적인 공부예요. 자, 몸이 닦여지도록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집을 가지런히 다스려야 돼. 집안이. 그리고 나서 국치,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표이고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하면은 천하가 태평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것을 대학 책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정리하려면 이제 거꾸로 읽어요. 뭐냐면 경물, 치기,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네, 엄청 많이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엄청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대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아,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대학에서 출발했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읽으니까. 네. 예. 왜 대학에서는 우리가 아는 경물, 치기,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식품자를 거꾸로 했냐면은 바로 공부하는 단계니까 사물이 격이 있음을 안 연후에 알매 이르는 것을 알고 그 연후에 뜻이 성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안 연후에 마음이 바르게 된 것을 알고 난 연후에 몸이 바뀐 것을 안 연후에 집안이 가지게 된 연후에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하면 이유란 말을 딱 빼면은 거꾸로 읽으면 된다. 경물이고 치지고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식구 평천하다. 평천하. 네. 거꾸로 읽으니까 평천하니까. 평하. 아까는 천하평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거꾸로 읽으니까 평이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 가운데는 그대로 예. 있고. 평천. 왜 이게 정치 얘기가 되냐면 네. 고로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까지는 자기 일신상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자기 집안을 먼저 가지런히 다스리지도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정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가만상. 예.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학문안의 궁극적인 도는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지금의 정치와 혼동하면 안 돼. 지금은 정치하는 인간들은 자기 일신 영달을 위해서 맞아요. 돈벌이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네. 옛날 공자님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학문을 하려면 너희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백성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 그 백성을 새롭게 하려면 백성과 친하게 지내라. 이게 명명덕이고 친민이고 지효지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정리하자면 따라서 하세요. 경물, 치지, 성의,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예. 이게 무슨 종목? 8.5. 오케이. 대학의 8. 이게 한나 씨는 대학을 마친 거야. 벌써요? 대학 책을. 이게 이 원리야. 이걸로 된 내용이 대학 책이에요. 네. 엄청 많이 들었는데 대학이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한 거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아까 시간 남았으니까 추가로 하자면요. 네. 시사명 그랬잖아요. 응? 구사에서 네. 이 시자를 파자시키면은 보일 시자하고 볼 견자로 나눠지죠. 보일시예요? 네. 보일시, 볼견.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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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시하고 볼견이 합쳐서 볼시로 바꿔야 돼. 볼시. 이 시자 앞에 보일시자는 내가 보려고 하는 주가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앞에 가요? 요 시자는. 시. 즉 내 주관에 관계없이 저절로 보여지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거나 어디 가면 게시판이 있잖아요. 네. 게시판은 나에게 보여주려고 누군가 갖다 뭘 써놓은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자를 써요. 아. 이제 정확히 알겠죠. 또 무엇을 네. 표시한다. 등산을 갔더니 산악회에서 이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리본을 달아서 표시해놨잖아요. 그이 볼시자예요. 그냥 이런 거 다. 그렇죠. 등산객들에게 네. 보이게 해주는 거. 네. 그다음 볼 경자는 자기 의도야. 의도가 내가 직접 보려고 했을 때 보여주는 거야. 의도로 보는 거. 그래서 자기 의도하고 무관하게 보이는 것이나 내 의도로 보는 것을 합쳐서 시각이라고 한다 이 뜻이야. 아. 이 시자가 그런 뜻이었어요. 참 잘 만들었네. 다음에 밝을 명자는 네. 해일자하고 달울자로 합쳐지는데 이것은 어제 내가 한자의 발달 순서를 말했죠.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전서. 그 전에 나중에 갑골. 발견됐는데 그렇죠. 갑골문이었죠. 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전서. 전서가 종정문하고 전서. 전서로 바뀌었다. 네. 나눠진다 그랬죠. 네. 그걸 합쳐서 전. 전서라고 그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예서. 에서 누가 만들었었죠?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랬죠. 네. 진시황제 때, 진나라 때. 감옥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만들었어요? 해서. 후한 때 왕처중에 만든 해서. 그 다음에 유덕수가 만든 행서. 그죠? 왕차 중에 해서예요? 예. 초서 이렇게 이제 네. 만들어졌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전서체로 가보면은요. 전서체. 지금의 해서체는 이렇게 해일자고 달울자 써서 밝은 명자 쓰잖아요. 네. 근데 전서체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글자가.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밝은 명자예요. 지금 글자는 전혀 다르죠. 벌레 같은데. 애벌레. 벌레보다도 애벌레가 입 벌리고 있는 거.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글씨예요? 이게? 네. 그 전서체가 그림같이 생겼다고. 재밌어요. 전서체. 이게 뭐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창문 창자예요. 창문. 창문 창자 애 글자예요. 창문창.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옛적에라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공부할 네. 때는. 네. 옛날 옛적에는 지금과 같은 유리창문이 없었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집을 짓고 살았죠? 움막집을 짓고 살았죠. 네. 굴속이나 그다음에 나뭇가지나 이파리 막 잎이 넓적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컴컴해, 어두워. 그래서 입구를 만들어놨겠죠. 그러니까 입구, 여기가 지금 움막이라면 입구. 입구는 좁아 넓어. 좁아요. 왜 좁을까요? 바람 들어올까봐. 그렇죠. 바람 들어올까봐 또 뭐가 들어올까봐 있어요. 들짐승. 그렇습니다. 역시 문희 씨가 들짐승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입구는 좁게 해놨겠죠. 그러니까 입구가 좁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 몸을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죠. 네. 서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머리고 등이고 발을 이렇게 구부렸단 말이야. 이 글자가 들립자예요. 몸을 뭐야. 이렇게 죽였다. 몸이 들어가네. 몸을 이렇게 꾹 죽. 네. 그래도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니까 안내자가 된 것이고. 입구. 입구에 이렇게 몸을 뿌리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웃겨. 네. 근데 이곳에 이 입구에 이제 요것만 떨쳐놓읍시다. 입구에 자기가 쏙 들어가서는 문을 또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양쪽에 있던 이파리들 끌어당겨서 이렇게 커튼을 쳤어 쉽게 막았어. 입구에 이게 돼서 창문창. 네. 근데 전등도 없고 양초도 없으니까 밑에 조그만 구멍을 내야 되잖아. 네. 빛이 들어오게. 이게 창문 창자예요. 아. 이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오니까 안에가 밝아지죠. 어머나 예쁘다. 그래서 밝을 명자가 된 네. 것이에요. 밝은 명자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글자 창문. 한자가 따지고 들어가면은 역사가 되고 인류 문화가 되는 거야. 예뻐요. 글씨가 저도지.
그림 그리는 집. 그래서 어제 내가 네, 가꿀문, 종종문, 소전, 해서 아니 에서 해서 행서 초서를 알려준 이유가 이제 이해가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